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오늘 제목이 뭐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뭐 최고의 전략 뭐 이런 제목이지만 사실 이건 좀 얌전하게 일부러 좀 제목을 이렇게 쓴 것이고 좀 과하게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뭐 거의 전부라고 또 볼 수 있을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닌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왜 이런 주제를 하게 되었냐면 오늘 한 회원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샀고 뭐 요 언저리 때는 레버리지도 실현하고 이익 실현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들은 뭐 최근에 뭐 많이 안 사기도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줄이고 뭐 이런 과정인데요. 어 이제 그 회원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결정인가, 혹은 더 홀딩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주식 100%를 갈 것이냐, 현금과 주식을 좀 섞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연말에 되면 보통 이렇게 좀 어, 리밸런싱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이제 회원분의 입장은 지금 현재 나의 계좌가 상반기에 5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한 50% 정도 계좌에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으로 했으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그러면 이 주식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싶다. 중간에 이익 실현해서 현금과 주식 비율을 이렇게 나눴다가 다시 이 주식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주식이 이렇게 부른 상태의 거를 주식 100을 다시 100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저평가된 주식을 사든지 뭐 이렇게 현금과 주식 비율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맞추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자산의 전체 자산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뭐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자산들이 많고 한 개별 주식과 현금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런 논리로서 지금 현재 주식 계좌가 이렇게 많이 커졌으니 좀 줄여보자. 현금을 일정 비율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해가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설명을 잘 못했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지금 계좌가 이렇게 커진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더 상승하면 이 계좌가 더 커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락하면 계좌가 뭐 줄어들긴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결과론적인 거는 이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는 결과인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이만한 계좌가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아마 지금 뭐 많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논리는 그겁니다. 주식 100%보다는 현금이 의도적으로 고정 현금 비율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한데 최근에는 좀 설명을 안 드렸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게 왜 이런 논리를 취하는지를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이제 투자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죠. 뭐 기억에 남는 사람들 많은데 인상적인 것과 내가 실제 투자에 사용하는 수 있는 정도의 이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시 리버모라든지 뭐 어떤 윌리엄 디 겐이라든지 뭐 호마 무네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빼서 쓰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인 것 같고요. 워렌 버핏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가장 제가 배웠던 핵심은 어,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지만 뭐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관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인 것 같고, 워렌 버핏에게 배운 것은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철학. 철학이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은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의 이야기가 가장 많죠. 앙드레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것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요 이야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주식 100%로 갈 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횡보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코스피든 S&P 500이든 쭉 펴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 논리가 깨지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 시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큰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서 만약에 사고 팔기를 엇박자를 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우상향이지만 이걸 아주 장기적으로 본 것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참을 횡보할 때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횡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참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내려갔다가 갈 때도 있고.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파동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운이 나빠서 이런 구간에서 가만히 있다가 딱 멈춰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위에서 샀다가 아래에서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길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수익이 나는 구간이겠지만, 아주 운이 나쁘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다거나 혹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그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과 현금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짧게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계좌로 상반기에 50% 정도 계좌 수익이 났는데 하반기에 한 40% 손실이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주식 100%일 경우와 주식과 현금을 뭐 75%대 25, 혹은 주식과 현금을 반반, 혹은 주식을 작게 현금을 많게, 주식 100,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고 아주 최악의 경우는 뭐 50% 수익 났는데 50% 손실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빠져서. 그죠?
근데 그래도 50% 수익, 40% 손실 요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아주 최악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해보면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맨 처음에 50% 수익이 나면 1,500이죠. 이 1,500이 하반기에 마이너스 40%를 맞으면 900만 원으로 한 10%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섞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섞어 보면 주식 75, 현금 25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750, 현금 250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처음에 이 주식 50이 났으니까 1125가 되고 이 1125와 현금 원래 있었던 현금 250을 더하면 1375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다시 주식 75와 현금 25로 나누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1031이랑 344로 나눠지는 거죠. 요걸 다시 이제 하반기 때 40%의 손실을 본다고 보면 요 주식이 40% 손실 나면 618, 이것이 원래 있던 현금과 합치면 962, 즉 마이너스 3.9% 정도 손실로 만회가 되는 거죠. 아까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손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주식 50과 현금 50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500대 500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50%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750, 이거를 원래 있던 현금 500과 더하면 1250이죠. 이거를 다시 주식과 현금 반반으로 쪼개고 이 주식을 가지고 만약에 하반기 때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면 375, 원래 있던 현금 합치면 1000만 원, 0%.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리밸런싱도 하고 원래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반반 정도로 했을 때는 손실이 상당히 손실 방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아주 과한 걸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주식 25, 현금 75로 가져간다라고 보면은 처음에 분명히 한 250에서 시작했을 때 한 375가 되고 원래 있던 현금과 주식을 합치면 1125죠. 이거를 다시 주식 25, 현금 75로 나눈 상태에서 요 주식에서 마이너스 40을 맞으면 169, 원래 있던 현금과 합치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이 나는 거죠. 1.2% 정도. 이것은 상당한 어떤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죠. 손실에 비해서 아까 마이너스 10%의 손실에서 시작했잖아요. 주식 100%일 때. 근데 마이너스 3.9까지 줄어들었고 7대 75% 하면 반반으로 하면 0%로 손실이 제한되는 것. 근데 주식의 비중이 줄면 오히려 1.2% 정도가 수익이 나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현금 비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이 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익 실현을 했어요. 이익 실현을 하고 근데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 왔을 때 요때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843만 원의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식 100%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0이 1500이 확 된 거죠. 아,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쩌 하다가 이게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900만 원이 이렇게 900만 원까지 계좌가 줄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나는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주식만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이 전제를 까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혹은 최악인 경우에는 우상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난리 나는 것이고, 우상향할지언정 한다 하더라도 주식 100%는 장기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리밸런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인 것인데,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그리고 리밸런싱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쭉 사서 수익을 봤으면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식과 현금 비율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밑에 왔을 때 현금도 많이 있고 살 종목도 많이 눈에 띄고 다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리밸런싱들, 현금과 주식 비율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아마 오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2017년도, 2018년도 초 이렇게 왔을 때 이때 사람들 다 계좌가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까지 시장이 흐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이때 벌었던 게 이 언저리 때 다 없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요 2018년도 1월 달인가요? 그때 전체 계좌를 매도했을 때 상당한 어떤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 뭐 민원도 많았고 뭐 다른 어떤 쪽의 어떤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때 뭐 다른 모르는 업체나 회사에서 그런 방송 무책임한 거 아니냐, 왜 다 이익 실현, 지금 시장 좋은데,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락해서 잘한 게 된 거지만, 상승했더라면 욕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 과정이 결과론적인 것으로 주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의 논리가 합리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디가 고평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고평가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시장이 더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중간마다 계좌가 적어졌다가 늘어졌다가 계좌가 줄어들다가 느는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고점인지 뭔지 몰라도 내 계좌를 보면 불었구나 줄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고평가할 때 매도하고 저평가할 때 매수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기마다 혹은 어떤 내 계좌에 수익이 났을 때마다 혹은 아주 기계적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이 한 5% 정도씩 벌어졌을 때, 스프레드가 생겼을 때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익 실현도 해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저점에서 고점 여기 탁 이렇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라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조금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의 중요성,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의 어떤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것. 개별 종목으로 가서는 싼 종목을 사고 비싸지면 파는 것. 이것이 선순환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저점과 고점은 알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알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락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와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장세 같은 이런 급락장은 누구도 예상 못한 이런 급락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가다가 그러니까 급락장은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예고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빠지는 이런 와중에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서 내 종목이 빠지는 거는 이익 실현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가 패닉 상황이 오는 코로나 상황 같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이런 데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해버리면 나중에 엇박자가 나서 손실 만회하기가 거의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옵니다. 근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보통 이렇게 시장의 패닉으로 빠지는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다 그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차이가 있었겠지만,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대신에 가만히 있으려면 요 당시 때 매수했던 종목들이 좋은 회사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좋은 회사. 그러니까 평소에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좋은 회사를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급락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글로벌 패닉 상황이 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시장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회원분이랑 이제 전화 통화로는 제가 이해를 못 시켰거든요. 이 숫자들을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대신 방송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 역시도 가장 이제 기본 받침이 깔리는 것은 뭐 내 계좌를 1년에 난 100% 200%낼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고 나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시장을 뭐 좀 비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솔깃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회사를 항상 보유한다라는 전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과 현금 비율을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 계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아깝다고 보면 안 돼요. 더 갈 수 있는데 일찍 팔았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지 않고 지금 이익 실현하는 것, 내가 지금 비싸졌기 때문에 내 종목들이 팔아서 쌀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 혹은 현금 비중을 다시 맞춘다라는 것, 이런 개념으로 가서 계좌의 손실을 방어하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그런 이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 사람마다의 어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논리로 계속 이런 과정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좌의 일부분이 현금을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전략적으로 맞추는 방법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개월에 한 번씩 맞춘다든지 혹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75와 요것의 한 5%씩 그러니까 벤저민이 말했던 것처럼 5% 정도씩 벌어졌을 때 기계적으로 딱딱딱 계속 맞춰준다라든지 이건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깝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여쭤보시는 게 그 현금을 언제 쓰느냐,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현금은 뭐 CMA에 뭐 있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런 현금은 우리가 이번에 느껴서 알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아주 좀 기회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 또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가격에 샀다면 적당한 좋은 가격에서 또 팔고 리밸런싱 해주고 다시 좋은 회사를 저평가인 회사를 찾아서 또 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저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긴 내용 같은데 좀 두서없지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좀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매도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를 계속 좀 많이 추적했을 때를 보면 워렌 버핏의 평균 보유 기간 한 종목에 대한 보유 기간이 1.5년 정도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게 한두 종목이 아주 길게 홀딩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 1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어떤 한 종목에 대한 보유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의무적으로 나는 어떤 종목을 사면 몇 년 가져갈 거야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환상은 좀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종목을 여기 딱 샀습니다. A 지점에 딱 샀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 거잖아요. 1년, 뭐 2년 이렇게 있을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가격이 갑자기 1년 안에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천천히 가다가 2년째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꼭 장기 투자자라고 무조건 길게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적정한 가치가 있고 주가의 위치가 있을 것인데 이 주가가 적정한 가치를 짧은 시간 내에 딱 도달해버리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밑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자의 논리도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이렇게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떤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안 좋은 뉴스가 찾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종목들을 계속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논리대로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이거 저희의 어떤 판단은 참고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